분위 바꿔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그냥 건물도 아니고 알짜 건물이에요. 근데 그냥 내놓은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내놓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알짜 건물까지는 필요도 없고 건물 참 부럽습니다. 와. 그런데 알짜 건물을 내놔서 만들어서 내놨다니. 만들어 내놨다. 그것도 스타들이 누굴까요? 네, 자.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일단 좋은 땅에 건물을 올렸던 스타 배우 조정석 씨 어머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와. 조정석 씨가요, 2018년에 노후 주택을 하나 매입했대요. 당시에 소속사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는데 네. 39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치동에 있는 건데요.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한 곳에 있는 데다가 역에서 도보로 걸어서 한 9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럼 뭐 나름 노른자위, 제가 강남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노른자위 땅이잖아요. 엄청난 자리죠. 네. 대치역에서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요. 한티역에서도 걸어서 이용할 뭐 수 역세권이네요. 있어서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게다가 저기가 아까 학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학원이 전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대요. 대박 사건. 부동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건물은 임대 수익률도 3%대라서 양호하다고 하는데 어허. 이게 이제 저렇게 준게 2020년입니다. 네. 준공 허가 받아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올린 건데 아 왼쪽 건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신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저게 바로 알짜배기 만든 거죠. 아 만들었다. 그런데 저 건물을 조정석 씨가 팔았답니다. 야, 아니 하지원 평론가님 오른쪽 건물 보니까 진짜 정말 번쩍번쩍 의리의리하게 만들었는데 강남 땅에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걸 왜 팔았을까요 지금? 왜 파냐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남의 집 사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추측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는 뭐냐면 네. 얼마에 팔았느냐 아하. 그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죠. 처음에 이제 조정석 씨가 저거 살 때는 2018년에 39억 원에 샀거든요. 그랬죠, 아까. 그런데 팔 때는 이 지난 6월 달에 네. 110억 원에 팔았습니다. 대박 사건. 시세 차익이 약 71억 원 정도 가볍게 1년당 10억 원 정도씩 그렇게 이제 튀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와. 하지만 중간에 만들었잖아요. 네. 재건축비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거 제하면 한 시세 차익이 50억, 6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순익으로. 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저 건물을 산 새 주인은 영화 감독 연상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야 그래요. 아니 근데 밑에 아래에 계신 분이 얼굴이 연상호 영화 감독이 이제 지난 6월에 110억에 저걸 매입했대요. 그런데 최재범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조정석 씨가 연기만 탁월한 줄 알았더니 요 재테크 소비서 대박 사건이네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대단한데 물론 네.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일 수도 있고. 네. 저나 김명준 앵커나 비슷한데 저도 같이 가는 어쨌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조정희 씨가 건물을 일단 매입을 했고요. 네. 사용도 했고요. 아하. 그리고 그거를 또 다시 올려가지고 건축을 하고 임대도 하고 네.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을 얻고 또 이제 이걸 매매를 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이런 재테크를 보여줬는데 네. 원래 전 조정석 씨가 영화로 데뷔한 게 아니라 유명세를 떨쳤던 게 건축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때 연기 정말 와 대박 사건. 납득이 기억나시죠?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 연기가 대박 사건. 그러니까 네. 납득이라는 역할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다음에 관상에도 출연했었고요. 아하, 맞아요. 오나의 귀신님이라는 드라마도 출연했었고요. 어허. 그리고 박보영 씨와 함께 여기서 드라마를 흥행까지 했는데 네. 그 무렵에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네. 조정석 씨가 역할에 몰입하다 보니까 조정석이 없어지는 느낌도 들어서 내 삶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 재테크에도 관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한번 저 건물을 구입한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대치동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네. 거미 씨와 결혼에 꼴인해서 얼마 전 둘째까지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 개봉한 영화 있잖아요. 좀비 좀비 딸. 딸. 아. 이것도 흥행을 지금 몰아오고 있습니다. 완전 장안의 화제였어요. 예, 진짜. 550만을 500만 찍었어요? 네, 그랬어요. 우와. 그래서 야 보면 뭐 재테크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영화도 흥행하고 그야말로 대박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앞으로 조정석 씨가 어떤 부동산 테크 솜씨를 보여줄지도 관심인데 기대가 모아지는데 근데 조정석 씨 말고도 또 부동산 큰 손이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큰 손인데요. 배우 박중훈 씨 이야기입니다. 와. 배우 박중훈 씨가 소형 건물을 사서 또 대형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시세 차익 그리고 가치를 상승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진짜요? 일단 2003년 경에 역삼동의 한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네. 그 당시
매매가는 60억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그로부터 한 50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아예 층도 굉장히 이제 증축을 했는데 와.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왼쪽 있고요. 건물이 요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나. 당시 연예인이 보유하던 빌딩 중에 최고가 물건으로 또 지목되기도 했었는데요. 와. 위치도 굉장히 역삼동이니까 오피스 건물로 많은 임대 수요가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사건. 실제 법무법인 5곳 그리고 미국의 투자사 등의 임차인들이 있다라고 하고 공실 없이 전층이 임대 완료된 상태라고 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니, 중요한 네, 건요. 네. 박중훈 씨가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건물을 내놨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야, 근데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아니 왜 저렇게 알짜배기 진짜 황금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알짜배기 임대료도 막 수입도 들어오는 저 건물을 왜 팔았을까? 근데 아까 하재근 평론가님 조정석 씨가 판 건물은 누가 샀는지 나왔잖아요. 네. 지금 박중훈 씨가 판 건물은 누가 샀는지 안 나와요? 판 게 아니라 내놓은 겁니다. 내놨어요. 네, 아직 매매는 되지 않았는데. 아직 성사는 안 됐군요. 네, 일단 그 시세만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추측을 그래요? 하고 있는데 박종훈 씨가 저 건물을 샀을 때가 2003년에 60억 원에 샀거든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매각이 성사가 되면 전문가들은 가격이 600억에서 7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시세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턱이 안 담으려 억소리 나네 진짜. 어마어마한데 근데 저 큰 빌딩을 박종훈 씨가 중간에 새로 지었잖아요. 건축비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 제외하고 600억, 700억에 판다면 순수 시세 차익이 400억 원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아까도 잠깐 최진봉 교수님과 그 얘기했지만 누가 저한테 그래요. 김앵커 어디 강남 땅에 좋은 매물 나왔어. 그 정보를 알면 뭐해 돈이 없는데. 네네. 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들어보셨죠. 아. 그런데 그 건물도 다양합니다. 이른바 우리 보통 사람의 꿈은 꼬마 빌딩 하나 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즐기는 그럴 수 꼬빌 있네요. 주인인데 맞아요. 꼬마 빌딩 위에 형님 빌딩이 있는 것이죠. 아하. 아마 조정석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상당 부분 지금 현금을 만든 것이죠. 아. 그런 다음에는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건물 팔고 좀 더 큰 건물로 옮겨 타든가. 다만 지금 그 박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꼬마 빌딩이라고 할 수 없고 상당히 큰 건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을 팔까? 아마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내 네. 손에 좀 현금을 쥐고 싶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다른 투자처 한마디로 이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해놓고 할 가능성. 아니면 그것 외에 요즘 뭐 가상자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한국인들의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저 두 분도 또 뭐 재산 불리는 게 또 뭐 탓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멋진 또 앞으로 재산 증식 재테크 어떤 기술을 보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